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위키피디아예요.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본 적이 없어요. 최고로 좋은데, 이게 보면은, 엔트리 숫자가 지금 벌써 우리가 흔히 종이로 된 백과사전 브레테니카의 10배를 훨씬 넘죠. 그리고 정확도가 절대 뒤떨어지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아무나 가서 그 엔트리를 모디파이를 할 수 있고 크리에이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예를 들어 CDS 아까 말씀 나왔는데 CDS를 쳐보시면은 쭉 읽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게 쳐놨어요. 근데 내가 CDS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른 걸로 올리면 바로 올라가요. 근데 1초도 안 돼서 다시 딴 사람이 삭제가 되겠죠. 하여튼 그러한 집단 지성이 되는데 집단 지성의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특별한 한 사람보다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프락터 앤 갬블이라고 P&G 회사 알죠? 화학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는 연구 개발을 다 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로 다 바꿨어요. 다시 말해서 연구를 어디다 다 내보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락터 앤 갬블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있잖아요. 지적 자산. 그걸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연구 과제를 거기다 포스팅을 해요. 그럼 연구 과제를 포스팅을 하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관련 있는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이 풀죠. 그걸 풀어내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보상을 주죠. 그렇게 해서 R&D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꾼 사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R&D를 R&D라고 않고 C&D라고 해요. 커넥트 해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디벨롭먼트 한다고. 그러한 개념이 이 P&G의 회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9천 명이 있던 연구 인력이 160만 명의 연구 인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60% 높아지고 획기적으로 비용은 절감되고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여러 개념이 있지만 이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도 우리가 꼭 활용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웹 2.0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웹 2.0이 너무 파퓰러해서 잠시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보면 다 아시는 내용 블로거 있고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이베이, 크레이글리스트 이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구글을 끼워 넣지도 않은 상태예요. 여기는 거의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12개에서 탑 7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웹 2.0이라는 것은 사회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우리가 깊숙이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웹 2.0을 파이낸스 쪽에 적용을 해보면은 첫째는 이제 롱테일 뱅킹인데 이건 보통 플레토 법칙이 상위 20%가 뭐 수익의 80%를 차지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롱테일을 적용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해 무시하던 다시 말해서 디마케팅을 하려고 한 대상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으로 바뀌는 거죠. 그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석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인텔리전스예요. 다시 말해서 소수의 예를 들어 비록 10,000원 이하의 예금을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주면은 아까처럼 아마존에서처럼 여기를 들어가면은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그럼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내고도 아깝지 않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롱테일 뱅킹으로 우리가 심각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소셜 네트워킹 아까 P2P 랜딩 설명을 드렸고 또는 SME 이건 이제 중소기업이죠. 커뮤니티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국의 그 은행들이 많이 이미 한 두세 개 은행이 잘 하고 있는데 자기 고객들을 중소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페이지 장을 열어주죠. 그러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 아니면은 기업들 간의 노하우를 쉐어를 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보면은 그 내용에 있어서 캐치를 하는 거죠. 이 기업들이 어떤 쪽에 니즈가 있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고 그걸 반복을 하면서 서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킹을 활용한 그 파이낸스가 있을 수 있고
캐시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를 보면은 기업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죠? 서플라이어들이 있고 디스트리뷰션을 해주는 고객 디스트리뷰터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돈을 금융에 있어서는 이쪽에 돈을 분배를 해야 되고 저쪽에 돈을 직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무회계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 은행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업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면은 효과가 뭐냐면은 이 기업들은 편리성을 가지고 있죠. 이쪽 금융 쪽에 일을 하고 그걸 또 다시 재무 쪽에 일을 하는 것보다 그걸 저절로 다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해서 해주니까.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잘 안 옮기지죠. 다른 은행으로 옮기지를 못하죠. 이미 후킹이 돼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심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업에 있는 직장인을 우리 개인 고객으로 보는, 단순히 기업을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중간 매개로 해서 이 직장인을 잡는 거죠. 그게 이제 퇴직연금 같은 거예요. 퇴직연금은 반드시 내가 그 기업에 있고 그 기업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하다 보면 이제 퇴직연금이 2010년부터 발효가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내 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들어간 돈을 자기가 매니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매니지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가 매니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매니지를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서 굉장한 노하우를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펀드를 자기가 골라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직장인이 이제 우리의 고객이 직접 되는 거죠. 기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급여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 한 번 묶이면은 이 직장인들까지 다 고객으로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커넥티드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지식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미래 리더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꿈이죠. 꿈은 성공의 원천이죠. 그죠? 그 성공이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그것을 드라이빙하는 포스예요. 꿈은 자유롭죠. 그죠? 꿈은 상상을 발휘할 수 있어요. 꿈은 자신감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든 미래 리더든 우리는 항상 그 꿈을 명문화해 갖고 비전으로 만들죠.